경찰의 배틀 몇 대면 오늘 두 번째 영상인데요.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가 신호등이 황색 신호로 바뀌면 여러분들 어떡하시나요? 서야죠. 아이, 황색 신호는 빨리 가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런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뚝딱 지나가야 돼. 예. 근데 내가 황색 신호에 통과하다 보면 중간에서 빨간불로 바뀌죠. 그렇죠. 맞은편에서 불법 유턴했어요.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불법 유턴. 그러다 탁!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자, 1차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속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황색 신호로 바뀌었습니다. 아이쿠, 이제 지나왔다. 아이쿠, 근데, 아이쿠, 옆에 있는 사람 또 붙였네요. 자, 이번 사고, 박 교수, 네. 어떤 사고인지 정리 좀 해주시죠. 황색 등으로 바뀌는 이 시점이 충분히 제동을 걸어서 정지할 수 있는 네. 거리였다고 저는 봐요. 예, 예. 그래서 이분도 잘못이고 예. 또 저쪽에서는 유턴선에서 유턴을 해야 되는데 지금 중앙선을 침범했잖아요. 예, 예. 자, 거기도 과실이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는 황색 신호 바뀌었을 때, 언제 황색불로 바뀌었냐면은 여기서 바뀌죠. 여기서 여기. 충분히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저 다이아몬드 예. 있는데 다이아몬드 네. 여기서 바뀌어요. 예, 예.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는 한 50m 앞에 있네요. 네, 횡단보도? 그렇죠. 네네. 그럼 한 50m 앞에 쏘고 황색불이면은 당연히 멈춰야 되죠. 당연하죠. 근데 멈추지 않고 밟으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황색불 들어오면 밟아! 그러는 운전자들 가끔 있습니다. 잘못됐어요. 멈춰야죠. 황색불에는 멈췄어야 되는데 멈추지 않은 거 신호위반입니다. 한쪽은 신호위반, 한쪽은 불법 유턴했죠. 네네. 유턴하려면 유턴구역선에 와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1차로가 아닌 2차로에서 대각선으로 들어와서 유턴했어요. 네. 자, 여기서 한쪽은 신호위반이 잘못이다. 내가 돌았을 때는 빨간불이니까 난 돌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이고요. 한쪽은 무슨 소리야. 나는 신호위반했지만 그래도 거길 통과했잖아. 횡단보도 지나갔잖아. 신호위반은 아까 거야. 지나갔어. 근데 거기서 갑자기 유턴하면 나보고 어쩌라고. 이런 입장인데. 자, 과연 이번 사고 누가 잘못했을까요? 한쪽이 잘못했는지 양쪽이 잘못했는지 그렇다면 과실금은 몇 대 몇인지 자, 여러분들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쌍방과실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법규를 위반을 했는데 지금 유턴에서 들어오는 차량이 점선이 아니라 아무리 바뀌었어도 지금 밑에 쪽 그 중앙선을 물고 들어왔거든요. 예. 중앙선을 물고 들어오는 거는 중과실, 10대 예. 중과실이에요. 이 중과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대 중과실이고. 네네. 네. 그 중과실이기 때문에 이 유턴에서 들어오는 이 차량이 일단 가해자인 것 같아요. 왜냐면 네.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면 그런데 이미 벌써 아까 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들어오려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좀 성격이 급해서 빨리 들어가긴 하는데 그래도 뭐냐면은 파란색일 때 달리다가 중간에 바뀌면 빨리 가지 그렇지. 멀리 서 있을 때 그 주황색으로 바뀌면 멈추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비율은 6대 4 이렇게 6대 40.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신호 위반한 차의 과실보다는 중앙선 침범한 차가 과실이 더 크다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신호에 관련된 그 사고는 교차로라든지 횡단보도에서 발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유턴 지점은 좀 벗어난 지점이지 않습니까? 비록 신호를 위반했지만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중앙선 침범한 차가 훨씬 더 과실이 크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몇 대 몇 정도 생각하십니까? 신호 위반한 차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예. 중앙선 침범에 유턴한 차한테 80%, 예. 신호 위반한 차한테 20% 정도. 20%. 저도 역시 80 내지 90은 저 과실이 있다고 보고요. 예. 신호 위반한 차량은 한 10, 20 자, 정도. 그렇다면 네. 저 중앙선 침범한 차는 네. 중앙선 침범한 차는 그래 내 중앙선 침범한 건 나 딱지 떼라. 중앙선 침범은 벌점 30점에 그리고 범칙금 6만 원인가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 나 벌점 매기고 딱지 떼라. 근데 내가 돌았을 때는 이미 유턴이 가능한 시기였다. 거기서 신호 위반을 그래 빨리 달리면 어쩌란 얘기냐. 신호 위반한 거 뭘 잘했느냐. 반반이다.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데. 전 그래서 6대 4인 것 같아요. 6대 4. 그래도 왜냐면 모든 교통사고에는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는 걸로 생각되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중과실이고 뭐 신호 위반도 중과실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친다면 7대 3이라고 볼 수는 있는데 아니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중과실이라고 보면 7대 3인데 저는
20%까지는 좀 너무 봐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건을 네. 보면 이제 그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그냥 평범한 중앙선 침범한 차량이 아니고 그 안쪽 차선에서 넓게 들어온 것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네. 여기 신호위반 차는 내가 꽉 밟아서 멈췄으면 좋겠는데 이 받게 되면 뒷차가 꽝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 이 정도 괜찮겠지 통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눈에 안 보였어. 거기서 유턴 지점이 이 정도 되는데 더 안쪽에 있는 선에서 차가. 여기는 중앙선이 있는 곳인데 확 들어왔어요. 아니 근데요. 네. 그런데 그 차도 신호를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황색불, 빨간불을 바뀐 거 보고 돌았어요. 빨간불이면 차가 안 올 거로 생각한 거예요. 안 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거. 이 불박차는 내가 이제 신호 위반했지만은 이제 끝났다. 이제 신호 위반은 이제 끝났고 경찰관 없네, 안 걸렸네. 그러고 가는데 갑자기 툭 나오고. 둘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근데 거기 운전하실 때그 신호를 보고 운전하시는 것은 더 위험합니다. 주변 상황을 보고 운전해야지 신호를 보고 운전한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아니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이 신호대 사건도 상황이네요. 아니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신호예요, 상황이에요. 왜 잠깐만 보세요. 네. 유턴이라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권리가 있고 하나는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항상 유턴할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유턴할 수 있다는 얘기는 차가 안 올 때 갈 수 있어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기 상시 유턴 구역인가요? 다시 아닌데. 보죠. 그렇네. 뭐가 유턴 있죠? 표시만 돼 있고 네. 그 옆에 예. 교수님 말씀 맞네요. 네. 유턴 그 U자 쓰여 있잖아요. 파란 거. 예. 저거 붙어 있고 보통은 그 옆에 적신호시, 좌회전 신호시, 예. 네, 맞아요.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시. 그럴 때 유턴할 수 있는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지금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상시 유턴. 상시 그래요? 유턴이라는 것은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는 거죠. 오른차가 없을 때, 그러니까 정상 진행차가 없을 때 돈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유턴 하려고 그러는데 빨간불이야. 차가 안 올 거야. 그리고 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일부 과실이 이제 신호 위반한테 있다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는 그럼 거죠. 상황 주시 의무를 당연하죠. 위반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교통 흐름을 봐야 되는데 신호만 보고 도는 거 되게 위험하고 특히 유턴 지점에서는 더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 안 났잖아요. 신호는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책임을 묻는 것이지 유턴 지점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아니 거기를 신호 위반했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저거 아까 한 50m 남았는데 거기서 빵 밟았잖아요. 우리 이 교수님 나중에 방송 나가면 저 막 뭐라 그럴까 봐 걱정되는데 괜찮으세요? 신호 위반한 것은 신호도 중요하죠, 잘못입니다. 물론. 네, 잘못인데 중요하죠. 예. 사고 원인을 분석하다 보면 갑자기 들어오는 건 되게 위험하다. 그러니까 중앙선이 설치가 되어 있는 곳에서 좌우측이 구분이 되어 있으면 맞은편으로 넘어갈 때는 정말 특히 주의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상시유턴구역, 상시유턴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신호에도 유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빨간불에도 돌 수 있고, 녹색 직진 신호에도 돌 수 있고, 언제? 차가 안 올 때. 차가 안 올 때. 황색 어떤 신호도 돌 수 있는데, 근데 어떤 신호로 해서 무턱대고 아무 때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맞은편에 차가 안 올 때. 또는 차가 저 멀리 있어서 저 차 올라가러 한참 걸릴 때 그때 차가 없는 거죠. 그럴 때는 유턴할 수 있지만 나는 아무 때나 유턴할 수 있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면 돼.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유턴 구역선에 와서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이장선 교수님께서 그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요. 이번 사고 보험사에서는 신호 위반도 중과실, 중앙선 침범도 중과실 둘 다 똑같다. 신호 위반이 나쁘냐 중앙선 침범이 나쁘냐 둘 다 똑같이 나쁘다. 그래서 50대 50으로 하자고 됐어요. 이 사건 불박차 운전자가 소송했습니다. 내가 신호 위반한 건 잘못했다. 하지만 나 통과했잖냐. 나 통과해서 인제 끝났다. 아까 신호 위반은 끝났는데 그 신호의 범위를 벗어났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왔으니까 난 내가 신호 위반은 잘못이라 하더라도 상대편인 잘못이 훨씬 더 커야 된다. 이렇게 소송했는데요. 1심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아세요? 6대4요. 1심에서 제 말처럼 8대 2 나왔을 것 같아요. 1심에서 100대 0으로 나왔어요. 즉 신호 위반은 아까 한 거 지나왔지 않느냐. 이제 지나왔다. 지나왔으니까 불변조차가 100%다. 중앙선. 제가 소송했습니다. 저 사건을. 근데 제가 생각해도 100대 0은 아니거든요. 네네. 저는 70대 30 정도로 봤어요. 우리 네. 안 박사처럼.
신호는 위반했지만 이미 지나왔으니까 갑작스럽게 2차로 대각선으로 유턴한 차가 더 많이 잘못됐고 한 70대 30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항소심에서 2심에서 80대 20으로 판결됐습니다. 80대 20. 즉 신호 위반한 차 20. 20. 그다음에 불법 유턴한 차 80. 그래서 이번 사고는 전체적으로 이 사건 하나 갖고서 80대 20으로 딱 붙여질 수 있다고 생각 안 하고요. 불박차에게도 신호 위반해서 빠르게 지나간 거, 그 점에 대해서 신호 위반 안 했으면 사고가 안 났으니까요. 불박차에게 저는 한 20 내지 30% 정도로 보여집니다.